들어있어서 그런가 같고요. 그리고 간 초음파는 그런 스캔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음파는 환자 오른손 머리에 들감도 좋고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간이 이거가 호흡을 이루어질 경우도 있고 그런 저주파인 3.5에서 오메가1의 컴플렉스 포지션하고 파인 포지션, 그다음에 아테라 데프비티스 포지션을 반드시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간의 아나토미컬 디바이드를 이렇게 뭐 주로 헤파틱 베인을 이렇게 디바이드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포탈 베인에서 예로 가른다 이런 뭐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키노의 세그멘트 아나토미라는 것이 있죠. 주로 이제 간에 들어가면 포탈 베인은 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헤파틱 베인은 간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미드 헤파틱 베인에서 랩트와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나누게 되고 랩트 헤파틱 베인은 랩트 메디알 세그멘트와 랩트 아테리얼 세그멘트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안티리얼 세그멘트와 라이트 포스티리얼 세그멘트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포탈 베인은 주로 이제 슈피리얼과 주로 인피리얼 쪽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포탈 베인, 메인 포탈 베인이 들어가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라이트 랩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주로 이제 1번이 카우데이트고 그다음에 랩트 아테리얼 세그멘트, 랩트 아테리얼 세그멘트, 라이트는 라이트 안티리얼 세그멘트, 라이트 포스티리얼 세그멘트 가져나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또 따라야 돼요. 1번은 역시 그 세그멘트 1번이고 랩트 라테랄 슈피리어가 2번, 랩트 라테랄 인피리어가 3번입니다. 슈피리어가 2번이고 인피리어가 3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랩트 메디알 세그멘트 4번이고 라이트 안티리얼 인피리어 5번과 7번이 주로 인피리어가 되는데 라이트 안티리얼 인피리얼이 5번 세그멘트, 라이트 안티리얼 슈피리얼이 8번 세그멘트, 라이트 포스티리얼 인피리얼이 6번 세그멘트, 그다음에 라이트 포스티리얼 슈피리얼가 7번 세그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요 세그멘트를 아시는 것이 좀 필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 슬라이드는 주로 총판 원래는 주로 2, 3, 4, 5, 6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로 되어 있지만 총판 밑에서 봐도 좀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총판 뒤집어지는 상황으로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슬라이드죠. 1번 이제 카우데이트 부분가 되고 랩트 라테랄 슈피리얼 세그멘트 2번 세그멘트 슈피리얼 2번이죠. 랩트 라테랄 인피리얼이 3번이 되고 랩트 메디알 세그멘트 4번이 되고요. 라이트가 갈려서 라이트 안티리얼 세그멘트 5번과 8번이 갈려서 라이트 포스티리얼 6번과 7번이 갈라진다는 거. 이 세그멘트 이 아나토미가 기본 아나토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총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포탈 베인을 보시면 포탈 베인 아까 베인의 차이 주로 얘기하는데 포탈 베인은 주로 에코제네고 라이트 워러고 포탈 베인 있죠. 왜냐하면 그 안쪽에는 그리스 캡슐이나 림파틱이나 요거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에코가 올라간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로우가 세그멘트를 한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안쪽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반대로 헤파틱 베인은 월에코가 없는 게 특징이 같습니까? 월에코가 없고 인비드 헤파틱 베인, 랩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알리시로 들어가게 되고 월에코가 별로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브나 세그멘트 사이에 주로 있고 아나토미컬 디바이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리시라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리가멘tum 테레스와 리가멘tum 베노줌이죠. 베노줌 이런 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종합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리가멘tum 왜냐하면 리가멘tum 테레스 위에가 테레스가 아래쪽에 베노줌입니다. 베노줌 그래서 테레스고 이거는 올리트리즈드 피타 렘넌트 오브 뉴리카 베인이고 라운드 트미네이션으로 88 리가멘tum 메스와 카시피케이션과 DDX하고 제가 경험상 이걸 가지고 메스로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가멘tum 테레스라는 것이고 이것이 랩트는 이제 라테랄 세그멘트, 랩트 메디알 세그멘트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이것이 리가멘tum 테레스 4번 세그멘트와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가멘tum 베노줌 아래쪽에 있는 거, 오브스레이트 피탈 렘넌트 오브 덕투스 비누스고 아까 카우데이트로와 랩트 세그멘트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이게 그런 것 때문에 S1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리가멘tum 베노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기본 스캔은 그냥 여러 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장 스캔, 늑간화 스캔, 종 스캔, 묵간 스캔 이렇게 스캔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보면은 간은 주로 이제 뭐냐면 표준 그러면 그 간은 표준 7개, 정밀 이제 9개가 되는데 분리되는 게 간득한 스캔이 우간 문맥, 우간 문맥 포함득한 스캔과 그다음 우간 정맥 포함득한 스캔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간 문맥, 좌우간 문맥 분지의 스캔 이게 추가되기 때문에 7개이고 정밀 9개가 되겠죠. 뭐 정밀은 잘 아시겠지만 비용, 시용, 뭐 예시 앉아 뭐 40세 이상 이렇게 정밀 스캔을 그래서 돈도 더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시 뭐 조금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간 자율 종스캔 제가 한 스캔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항상 종합계는 3번, 2번 되는데 저는 왼쪽에서부터 쭉 한자로 쭉 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제 순서가 됐고 여기서 쭉 가게 되면 순서를 주로 말씀드리기는 종스캔 그다음에 스캔이 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스캔을 봅니다. 종스캔을 봅니다. 종스캔을 보면 심화에서 종스캔을 관찰하게 되고 간 정맥을 경계해서 S2번과 3번이 관찰되고 S1번이 관찰되게 하는 게 더 좋죠. 사실 S1번이 리가멘트 변호좀 아래 1번이 보이면 더 좋고 1번, 2번, 3번으로 간 사이 종스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스캔을 전 넘어갑니다. 종스캔 다음에 행스캔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왜냐면 리가멘트 테레스 이제 변호좀 아래쪽이 1번이고 레프트 라테랄 슈피리어 세그멘트 2번 레프트 라테랄 인피리어 세그멘트 그 다음에 레프트 메디알 세그멘트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 3번 세그멘트 사실은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같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2번 세그멘트 약간 슈피리어 인피리어가 약간 좀 내려다보고 3번은 좀 슈피리어 인피리어가 좀 더 내려보는 스캔 혹시 같이 보면 더 잘, 같이 안 보이는 스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각각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간 정맥 스캔 이렇게 하면 또 돌려서 보게 약간 뜨다시피 보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미드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좀 삼지창규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관찰되고 이것도 세 개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보이면 주로 그래도 미드 헤파틱 베인 기준으로 해서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정밀 스캔인데 아까 거기에서 여기에 풀을 좀 더 들게 되면은 그리고 환자가 좀 숨을 좀 배를 좀 불리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레프트와 라이트 포탈빈이 만나는 스캔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전에 레프트를 넣어도 되고 이게 요 기준에서 여기서부터는 지비가 나타나야 되는 지비 넘어가면 또 라이트가 오른쪽 리버가 되겠죠. 그렇게 관찰되는 스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보면은 넘어갔을 때 보면 라이트 보면은 라이트 안티리어가 포스티리어 갈라지는 스캔. 그래서 이제 이런 안티리어 라이트를 안티리어 가면 5번, 8번 스캔이고 라이트 포스티리어 6번, 7번 스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정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업 스캔이 되겠죠. 근데 동업 스캔은 사실은 이제 포탈비엘이 관찰되지 않는 정도로 스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뜨다시피 하는 그런 스캔이면 좋은 스캔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동까지 관찰하면 동이 쌓일 때까지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끝이 아니라 사실 동만 자장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세워서 이제 이렇게까지 같이 내려가서 끝까지 간 안쪽까지 보고 심장 여기서부터 심장에서 심장 끝까지 심장이 나올 때까지 관찰하면 우측 간 전체를 관찰하는 그런 이제 스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늑간 스캔이 되겠죠. 늑간 스캔 보면 라이트 안티리어 브랜치는 5번과 8번이 관찰되어지고 사실은 요거는 뭐냐면 고래꼬리처럼 웨일 테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스캔 같은 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관찰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는 간 뭐냐면 우리 늑간 스캔 중에 포탈 비엔이 관찰하는 스캔, 이건 헤파틱 비엔이 관찰하는 그런 스캔이겠죠. 정밀이와 아까 두 개를 관련 정밀 스캔을 볼 수 있고 라이트 안티리어 브랜치 5번, 8번이 되고 라이트 포스리어 브랜치 6번, 7번이 관찰되는 그런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간하부와 우측 신장 피지를 관상면 스캔 여기 보는 간하고 신장을 장축이 되면서 간을 최대한 많이 보는 스캔. 신장 스캔은 아니죠. 신장 스캔은 원래 따로 되기 때문에 우상복부 스캔은 그간 신장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간을 주로 보는 스캔이고 주로 관찰하고 주로 헤바토레날 컨트라스트를 주로 보고 패티 리버의 관찰, 또 패티 리버의 정도, 또 아니면 물론 이 앞쪽에 마진 쪽에 튜머도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스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 촬영한 스캔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 자율 종 스캔, 그 다음에 행 스캔을 제가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로 관찰, 여기서 이제 여기 제가 5번으로 관찰하는데 간 정맥이 늑하는 스캔, 그리고 약간 끌고 약간 들면서 정리 스캔은 좌우 간 문맥을 전주의 행 스캔, 그 다음에 간호흡의 행 스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그리고 간호흡의 상부의 스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인터코스탈 스캔 촬영합니다. 인터코스탈 3번, 4번을 마지막으로 촬영하게 되는데 간호흡의 늑간 스캔, 그 다음에 포탈 베인 중심으로
그다음 간 정맥을 중심으로 그런 스캔을 관찰하고, 그다음 저는 간 밑에 내려와서 심장과 간을 관찰하고 이런 스캔을 관찰하고,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 3번, 4번, 9번 저는 이런 순서로 주로 촬영하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촬영, 그 종 스캔 후에 그런 스캔 촬영, 그런 촬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복부 이제 종파의 판도 소견서를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돼야 되고, 검사 소견 같은 것들은 간식적 에코라든가 간 종계 이런 것들이 간 밑에 근데 간이라서 제가 그런데 간은 주로 두 가지가 좀 예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판독이지, 의료기관이 있으면 인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양식이 있으면 좋겠고, 양식이 없다면 이런 뭐 임상 종파라든가 항상 종파 같은 데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그것은 관찰 상태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고, 설치가 잘안 된다면 뭐 포에코 멘토리도 잘 안 보인다 이런 디스크라이브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래서 그런 디스크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검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종파하고 아까 피토 프로테인으로 이제 질관리 같은 걸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되죠. 그래서 가는 같은 거 보면은 소견은 의심소견이 있고,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피토 프로테인 정상 범위가 이렇게 뭐 고용 조기가 1cm 미만인 경우, 그다음 바비토린 상승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 간암 미싱인 경우에는 바비토린 정상 범위 초과하고 1cm 미만의 고용종기가 있거나 1cm 이상은 조용종기가 있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하는 걸 보면 패티리브가 있는 경우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안초파에서 지방간 이렇게 바비토 프로테인과 소견 나타내고, 이렇게 이제 괜찮긴 하지만 필요하면 추적 검사를 했다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요. 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튜머를 판단을 했고, 튜머 위치에서도 판단을 하고, 바비토 프로테인 판단해서 이런 간암 초음파 소견, 바비토린 소견, 그래서 본고 상황까지 이렇게 하고, 간암 의심을 표시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 초음파 잠깐 보시면 약간 몇 가지 특징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예시의 환자인데 저주파 초음파에서 마진 블런티아 카우데이트로비 하이트로피가 있는 그런 이제 주로 이렇게 이런 저주파로 주로 촬영을 하게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고주파를 촬영을 하면 이제 서비스 블레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표면에서 헤파티시스도 관찰하고, 시어 웨이브 레스코라피가 아까 전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뭐니 해도 간은 이제 간암이 있는지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간암은 이런 이제 실제로 2011년에 브로스 분류로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이런 거는 AGL 분류라는 이런 것도 주로 많이 쓰죠. 노들랑 타입, 그다음 이건 다른 노들랑 한 가지 tumor을 얘기하는 거고, 메시브 타입은 종기가 한 간염 전부를 차지하는 그 정도의 크기, 경기가 분명치 않고 종류가 간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디퓨즈 타입, 다수의 자원병력이 간종양 tumor 이렇게 나타내는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종양을 초음파 대성에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직변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절성 간염의 초음파성이죠. 인터라 에코는 스몰투마는 하이포이라고 아이소에코이거나 하이페네코이가 수도 있고, 인력이라고 딱 모자 그런 특징이 모자이시나 튜머를 해서 HCC의 가장 전형적인 중요한 소견이 되겠죠. 그다음에 페리페럴 할로가 있고, 포스티리어 에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좀 컴퍼닝 피처로 컴퍼스 아이, 그다음에 이게 뭐 포탈 매스로 모시기가 중요하고, 가격대가 대신 모르는데 이건 주로 이제 HCC보다는 CCC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성 하나가 종파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종파책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정보가 저할때는 저에코에서 저고에코, 오자에코, 균형이 되어있지만 잘못에코가 없다가 생리가 생겨 다시 없어지는 거, 종양 형태는 원형에서 구형, 배상형, 미만형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결정성 간암의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음파의 특징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자이식은 상당히 특징들이 되고, 하이페코의 할로는 25에서 70%, 그다음 후방 경쟁에서 44에서 80% 있고, 라테랄 섀도우랑 포탈 베인스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종양의 혈관부터 지금 바우니 타임이나 종양의 혈관부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HCC의 결정적인 좀 HCC의 특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담도 혹은 여러 가지 조합했을 때도 HCC의 이제 부합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정성 간암 이런 것들이 얘기 한자 61세 웨이티가 이전에도 연구에서 한 번씩 보여준데, 저는 진행적에서 다시 보여드리는데, 비형 간염이 훨씬고 피토 프로테인이 굉장히 증가되는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포탈 매스를 모실 관찰들
그런 소리도 있고 여기 보면 HCC가 동물기와 지형기가 관찰되는 HCC의 C가 되는 관찰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HCC 전형적인 모자이시죠. 그다음 하이퍼에코린 림이 있고요. 펌프 사이 밖으로 벌징이 되고 있죠. 벌징이 된 펌프 사이 그다음 포탈 베이스는 모시스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HCC가 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자이시는 약간 있고 하이퍼에코익한 림이 약간 말씀드렸지만 있고 펌프 사이 밖으로 비즈가지는 펌프 사이이 있고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되고요. 여기 보면 포탈베인더 쓰는 모시스가 약간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쪽에 tum모가 약간 집어넣는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조영중과 처음부터 제가 약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상향 기준이 있다면 여기 보면은 말씀드리면은 그 동맥기 티피컬 아테리얼 하이피네스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HCC가 워시아웃된다는 건 알겠지만 굉장히 빠른 워시아웃이고 사실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 표시합니다. 60초 이하에서 빠르게 워시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약간 특징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30초까지가 동맥기가 되는데 이게 좀 여기까지. 좀 이게 좀 뉘앙스가 되고 있죠. 같이 여기 튜머에 지금 15초 정도고요. 이게 안 되죠. 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단 지나가고 여기 지연기에 보면은 워시아웃이 관찰되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워시아웃이지만 30 아까도 얘기했지만 60초 이후부터 마일드 레이트 워시아웃이고 지역계에 당연히 워시아웃이 되는 그런 것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HCC의 CUS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CUS LI 라이라즈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어떤 프라블리티가 증가되시는데 LI5는 이게 1cm 이상 아테리얼 베이지 네스먼트하고 워시아웃이 되는 전형적인 어떤 CUS 라이라즈 5 타입의 전형적인 HCC가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박스는 원장이 증명인데 TAC 안 증명인데 여기 보면은 HCC가 환자되죠. 그래서 HCC 환자되는 환자는 TAC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튜머가 잘 TACC가 잘 TAC가 잘 돼 있어서 에코제네시스가 증가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관찰되어 있으면 또 튜머의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환자는 지금 이주진 원장님 증명인데 좋은 증명인데 메시브 HCC 메시브인데 지금 HCC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약간 반선 포탈베이스로 곳이 있어서 HCC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 중요한 다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인필트레이트 타입의 HCC의 포탈베이스로 곳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소자가 그런 증은 아닌데 45세 알코올릭 환자고 디퓨전 그렇게 아베트 프로테인 수가 많이 먹는 사람이고 1200 이상이고 보면 동맥기 문맥기, 지형기 이렇게 이제 tumor 관찰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이중 라이트로 전체를 브레이스하는 HCC가 알파베토 프로테인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 소리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초파 보면은 진짜 어떤 뭐 이렇게 뭐 결정해서 반응이 아니니까 놓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떤 LC하고 CLD 약간 이런 어떤 노조를 관찰되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브 HCC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론성 환자가 있게 되고요. 다음에 약간 미만성 간질환 이런 것들이 간세포하고 수많은 작은 객절들로 전반 관전반을 거치는 형태이고 분명한 간종기 경계 형태 CF가 증가되고 혹은 감소도 조잡하게 보이고 강경련 자체를 진단 오지는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그까지 할때 가능한 환자 오늘 좀 퀴즈로 들어가지고 오늘 좀 내볼까요? 오늘 좀 아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좀 투모 환자가 되죠. 여기 투모 환자가 되고 이런 그런 소개가 되어 있고요. 먼저 보시면 여기하고 튜머 여기하고 여기 튜머 두 개 있죠. 그게 관찰이 되고 그래서 뭐 퀴즈쇼가 진단 이런 진단들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둘 다 이제 동맥 이제 헤만지오마입니다. 두 개 더 요거하고 두 개 헤만지오마거든요. 헤만지오마 그런 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헤만지오마를 보면은 주로 스몰한 경우가 많고 웰 디파인드 마진에 이렇게 있고 호모지너스 하이페렉 왜냐하면 휴머러스한 코스틱 인스먼트 있기 때문에
che entrano posteriore questi nesmotorastico 마지막은 하이per의 코일 이민 용해 그렇고 또 하이 만조가 특징은 멀티플라는 게 만조가 특징이죠. 그런 게 있고 에티프가는 경우에 하이퍼의 코일 네스가 좀 믹스됐거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걸 배워져 있고요. 세 만조가 아까 말씀 위에 쪽으로 작은 사이즈는 쪽은 고액으로 들어가죠. 고액으로 파비너 서비스 보다 여기를 그 사이즈에 풀어주는 수많은 코스틱 네스가 들어있고 ESG도 혼합했고 이쪽으로 되어 있고 주로 에코가 하이펠의 코에가 이미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액 고생이라는 게좀 생길 수 있어요. 10% 이하 정도고 그리고 하이펠의 코익 임기도 있고 그 주방 가는 임기가 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얘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하이퍼의 코익 현안중은 대부분 하이펠의 코익하죠. 그렇지만 하이퍼의 코익하면 주로 아이솔룰라든지나 시스틱 체인이나 또 네크로시스 그다음 주로 특징이나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주로 패티리가 안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에코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퍼의 코익한 대만주가 생깁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어 있죠. 다시 정리를 돌아가면은 패티리가 약간 있고요. 이거는 주위에 에코가 생긴 정말 양쪽에 대한 디스크가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하이페르의 코익한 그런 투모가 있고 이 하이퍼의 코익 같은 하이퍼의 코익이 다시 보면 마지막은 쪽에 가쪽에는 하이펠의 코익이 있거든요. 그래서기 때문에 그것도 멀티플가 중요한 단서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펠의 코익과 하이퍼의 코익 같이 있는 배터리가 있는 그런 대만적으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만적으로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좀 알아내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대만적으로 아까 요구와 요구가 토대만적으로 진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초음파의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폐부하고 알아야 되고 광부역, 빠진 부위 없이 관찰을 하고 일정한 수위, 가장자리 관찰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암 검진 소견의 양식을 아셔야 되고 간암 초과 소견이 가벼워져야 아셔야 되고 한계점은 반드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CT와 MR을 반드시 보호하고 고위험을 한계에서 추가 검사를 위해서 한다. 디스크라이버에 대해서 염려에 두고 관찰이 안 되는 부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